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봉입니다. 오늘 비오는 날 밤의 신보라입니다. 비오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 조금 센치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어제 밤부터 조금 센치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부터 비를 예감한 것인지 한동안 안 이러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센치한 기간이 찾아왔네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센치해지는 순간이 오면 좀 책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책으로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의 위안을 받게 됐는지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언제부터였을까? 왜 때문일까? 생각했죠. 저는 왜 사랑이 아닌 책을 통해 위안을 받는가? 그리고 조금 되돌이켜 봤어요. 제가 사람에게서 위안을 받았던 순간,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던 순간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누군가한테서 정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대화도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경험? 그래서 그때를 되돌이켜 봐서 다시 이제 리플레이를 해봤죠.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근데 딱히 어떤 대단한 위로의 말이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줬던 거. 그게 다이지 않았을까? 다들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질문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괜히 못난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그런 아이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궁금해 해주기를,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꺼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책이라는 소재를 저의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의 감정의 기복을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대체 나한테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 우울이 발생했는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센치함이 발생했는가? 알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서점으로 달려가요. 서점으로 가서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하나하나씩 목차도 읽고 뒤에 책 소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책이 생겨요. 오늘은 이 책을 사야겠다 라는 책이 생겨요. 꼭 한 권은 아니긴. 그래서 책을 좀 충동 구매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타인에게 말하기에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오늘 이상하게 센치하다, 이상하게 우울하다.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좀 감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약간 오글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사실 내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그것만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기엔 너무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감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저의 그런 마음이나 머리의 상태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글거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일지라도 글로 써서 책으로 출판된 것에 있어서는 그런 오글거린다 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원하는 감정,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누군가 친구한테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책을 통해서 푸는 것 같아요. 뭔가 연애에 있어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럼 연애 관련된 책을 읽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좀 회의감을 느낀다, 인생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되게 방황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셀프 위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책을 샀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요즘에 책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약간 웹툰으로 그려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책 영업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영업에 낚였죠, 제가 또. 뭐에 낚였냐면 일단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의 속사정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난데? 하고 봤죠. 이거 난데? 하고 봤는데 이거 완전 난데? 하고 책을 사게 됐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나를 귀찮아하진 않을까?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는 심리.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것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 심리.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역시. 맞다. 그런 거였다. 이렇게 해서 에세이까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책 이름은 요거예요. 어색하지 않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이 정도 읽었어요, 지금까지. 에세이라서 좀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일부 읽고 나서 느낀 점이라 하면 나는 왜 내 마음을 어색해하는가? 나는 왜 내 감정을 회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거리.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나만 겉도는 것 같다.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 처음에는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간관계에서 호구가 되고 싶진 않아. 호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걸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다.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먼저 제가 다가가서 친구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을 되돌이켜 봤을 때 왜 학기 초에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한두 명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이들,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하고만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에 있어서도 제가 먼저 대시를 해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먼저 다가온 사람들, 먼저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에게만 저도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내가 그때를 되돌이켜 봤을 때 나는 사실 후회가 많이 된다. 왜 나는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 그때를 되돌이켜보면요. 그때는 사실 타인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두렵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아. 그런 느낌에 먼저 말을 걸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일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나한테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오면 당연히 친절하게 해주고 당연히 친근하게 대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타인은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조금, 지금도 사실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잘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하긴 하죠. 아직까지도 그래도 저는 먼저 누군가한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친구들, 확신이 들지 않는 지인들에게는 먼저 연락을 잘 못해요. 지금도.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먼저 연락도 하고, 먼저 안부도 묻고, 먼저 약속도 잡고, 먼저 만나자고도 하고, 그리고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좀 그렇게 된 게 살짝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나마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이제 낯선 사람이랑 만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진보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좀 망신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카페에서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그때 제가 사실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에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하고 이제 직장이랑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만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카페 알바를 할 당시에 카페 사장님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셔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으러 간 식당 바로 옆이 그 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반가웠죠. 그 살짝 엿봤더니 카페 사장님들이 아직도 똑같은 분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 벌써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이고 한 달밖에 일을 안 한 알바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신나서 그냥. 너무 감정에 치우쳤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이러는데. 제가 사실 알바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예전에 한 달 알바했던 알바생 기억 하시나요? 이랬는데, 에? 올해 망신살이 끼었다더니, 너무 창피할 뻔했다가 다행히 다른 사장님께서 기억을 어렵게 해주셔가지고,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인사를 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나 되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죽어도 못했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나?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저는 또 굉장히 사교성도 별로 없고 낯을 많이 가리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심한 스타일이고 되게 서툰 사람이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거, 그런 게 저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저희 학창시절 때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벽을 조금 한번 깨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한 단계 조금 그나마 괜찮아졌다라고 봤을 때 그 계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 접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마주하게 되잖아요. 낯선 사람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처음 본 사람과
어색한 공기를 제가 깨부수는 것. 그런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유를 몰랐어요, 사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날씨 얘기를 하고, 자꾸 왜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사실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은 건데, 억지로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게 저는 더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항상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저런 말밖에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나 어렸던 거죠. 저의 정신 연령이 너무나 어렸던 거죠.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은 사실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함이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을 꺼내기 위함이고, 대화의 소재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초석이라는 것을 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주저리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서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게 하는 능력이 정말 진정한 대화의 능력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순간부터는 낯선 사람, 타인에 대한 좀 두려움이 약간은 괜찮아지더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처음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처음 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다들 어렵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타인들도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거. 몇 년 전에 호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호주 멜번. 그때도 혼자 여행을 갔는데, 사실 멜번이라는 동네가 여행하기 좋은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충동적으로 간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건, 사람들이 항상 인사를 Have a lovely 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제가 공항에 내려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버스가 돌아다니면서 호텔에 내려주거든요. 호텔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내릴 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버스 기사한테 Thank you, have a lovely day 하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도 해줘요. Have a lovely day. 그리고 내리고 나서 또 다음 사람이 내릴 때도 똑같이 Have a lovely day, have a lovely day. 그래서 여기서는 저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되게 두근거리는 거죠. 그 말을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내뱉는 거니까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릴 때 Have a lovely day 되게 소심하게 Have a lovely day 이러고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다정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너무 스윗하다. 근데 제가 입 밖으로 내뱉기는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이 그때 느꼈죠. 나는 진성 한국인이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말의 다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정한 말들을 잊고 사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쭉 그런 다정한 말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가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별거 아닌 말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20대 초반까지 정말 감정을 내비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다정한 말을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내가 내뱉기가 힘들 뿐이지,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걸 잊고 살았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듣기만 원하고 내가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도 똑같이 그런 말들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진짜 평생에 별로 없는
그러니 제가 첫 연애 때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이게?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소린가? 그 사람 입에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연애 때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말을 나도 하지 못하게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연인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그런 다정한 말, 그리고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 나의 모든 면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 평생에 처음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는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내보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거는 연애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감정을 내비치는 거, 내가 내 솔직한 감정을 내비치고 내 찌질한 모습, 그리고 오글거리는 멘트들을 내뱉는 것.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되게 센 편이라. 그런 말을 내가 먼저 내뱉는다는 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는 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입 안에서만 맴돌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억눌러 버리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한테서 그렇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모든 면을 다 오픈하게 돼요. 근데 타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주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왜 내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애에 서툰 사람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클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내비치는 일이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감정을 내비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혹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고 무뚝뚝하게 자라오고 무뚝뚝하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자기만의 울타리를 다 쳐놓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인의 그런 다정한 말이나 다정한 마음을 받을 수도 없지 않을까. 근데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물론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바뀌기 힘들 거겠죠. 바뀌기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책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냥 마음속에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타인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데, 그런 타인의 마음에 내가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정서적으로 내가 기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너무 그렇게 엄격한 경계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하면 되지 않을까? 책을 읽고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타인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다. 저처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 거절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거절당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거, 그런 게 뭐 일생일대 프로포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생일대 도박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것,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비치는 것, 그거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봉아, 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야.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알겠느냐? 그 오늘의 라봉의 뻘소리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좀 스윗하게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즐거운 하루가 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또 끔찍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가 아니라 또 오늘도 다이나믹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심야에 보는 라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올게요. 안녕.